네, 앉아서 지금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입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의 회견문 발표 이후 언론인 여러분과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 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대란이 새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10명 중 7명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 가다 놓았습니다. 24번이나 잘못된 정책과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삶을 마구 흔들어 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집값은 계속 치솟고 전세집은 씨가 말랐습니다. 월세도 올라 쓸 돈이 부족한 가구가 늘면서 소비 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징벌 세금은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나서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자산 양극화도 심각해졌습니다. 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소위 벼락거지를 대거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 실패한 정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자신 있다고 국민들께 공언한 것이 불과 1년 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낙관론을 계속 주장했었습니다. 달랑 3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왜 갑자기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없어졌는지, 상황을 왜 오판했는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하는지 등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묻고 싶은 질문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 여당 일각에서 공급 확대 주장이 나옵니다. 기존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반짝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다시 속이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 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눈속임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면 민심의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첫째,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부동산 문제를 이념으로 접근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좋은 환경을 갖춘 곳에서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들의 집 소유 욕구를 무시해왔습니다. 자신들은 강남 아파트에서 살면서 국민들에겐 공공임대주택을 강요했습니다. 국민 정서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 여당의 비뚤어진 공감 능력부터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합니다. 부동산 대란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만큼 기존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과의 진정서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것으로 입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졸속이 법한 부동산 악법, 임대차 3법을 당장 개정해야 합니다. 거대 여당이 힘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임대차 3법은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 모두를 짓누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악법입니다. 정부 여당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즉각 수정 보완하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부동산 징벌 세금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소위 공시지가 현실화 명분을 내세우며 부동산을 증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가렴주고 부동산 징벌 세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과정하게 부과한 부동산 세금을 벌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징벌 세금부터 철회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부동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도시 서울의 미래 비전에 맞춘 부동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혁신적인 사고 전환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교통난을 해소하여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는 국제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두었습니다. 첫째,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존 도심을 고밀도 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재건축, 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 주택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하여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를 못했습니다.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을 막고 있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우선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 차량 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귀하여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특히 차량 기지는 지하철이 입지하여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택 수요를 수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상부도시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충 녹지를 활용하여 숲세권, 주택부지를 마련하고 철도시설로 단절되어 있던 도시공간 구조를 회복하는 등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거공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셋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양도세 완화는 단기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고 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 수정이 될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며 건보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를 인하 및 종부세 기준 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로 서울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수도권 신도시 교통난도 해소할 것입니다. 서울의 중심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4통 8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출퇴근에 주로 이용되는 수도권의 주요 간선도로 만성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도로를 추가 건설하여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킨다면 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서울 지역 내 단절된 도시철도 교통망을 확충하여 지하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1, 2, 3기 신도시의 연계된 광역도로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섯째, 세금 폭탄 유발하는 공시지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 부과 및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 기준 등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를 포함하여 60여 개 항목에서 국민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신청제를 범본부적인 관리체제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여섯째, 무주택자 주택 구입을 지원하여 주거 사다리를 보고나갔습니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은 월세에서 전세로 또 자기 주택으로 보다 여건이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다는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를 도와주기 위해 DDL, LTV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부동산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국민의 희망을 짓밟는 시행착오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말씀드린 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욱 명물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회견문 발표를 마치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사명 그리고 조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연합뉴스. 네, 연합뉴스 말씀하신 공약 중에요. 임대차 3법 폐지 등과 같은 이제 입법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의석수의 한계도 있다 보니 아직까지 이런 제한이 좀 한계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한계점들을 좀 어떻게 나가시는지. 임대차 3법 민주당이 동의 안 하면 우리가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할 거냐.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월세 난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 여당도 아마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위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 불편함을 갖다가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외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법 폐지에 관해서 우리 당이 요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어떠한 태도를 갖다가 취할 것인가는 앞으로 지켜볼 사항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선민주 양봉입니다. 차량 기지 이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 기지를 얼마큼 이전을 해서 대략 거기다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 몇 가구 정도가 들어가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뭐를 지금 듣는?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차량 기지를 어떻게 하고 몇 가구를 열지 말씀해 달랍니다. 지금 사실은 이 차량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소위 지하철에 연장을 갖다 요구하는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연장을 요구하는 노선에 놓여 있는 이 차량 기지라는 것을 연장과 함께 이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리 박혜진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서울시장 최종 후보의 부동산 공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면? 이게 서울시장 후보 최종 후보자의 공약과 연결이 되냐고. 두 번째 시기에 가졌습니다. 뭐 이거를 기초로 해서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입후보 오시는 분이 보다 더 구체적인 안을 갖다 가지고서 제시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있으신가요? 정치 현안에 관해서 정치 현안에 관해서 마지막 질문 한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오늘 기자회견 관련된 건 아니고 풀 질문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이요. 그 민주당에서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한 입장들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 공식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다시 한번 뭐를 가져? 민주당의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한 당의 입장은 그 공매도 지원 방식은 이 주택 정책과는 별개의 사항인데 지금 정권 시장이 지나치게 지금 과열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권 당국이 그거에 대한 소위 이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을 해가지고서 과연 정권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이 공매도 이 재개를 갖다가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은 그 정권 감독기관에 있어서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공매도 기간을 더 연장을 시켜가지고서 지금 정권 시장의 과열을 더 연장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정권 당국이 파악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국민의힘의 영수회담을 타진하고 있다면서 의제도 사전에 얘기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혹시 영수회담 최재성이 오늘 영수회담 타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네. 네네. 네, 그 답이, 네. 답이 잠시만요. 자, 이상으로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